안녕하세요. 세무사마입니다. 오늘은 채권의 기초를 살펴볼게요. 도대체 채권이라는 게 뭔지, 채권은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걸 하나씩 볼 거예요. 우리 지난 영상에서 이런 얘기 했었죠? 회사가 밖에서 돈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봤죠. 그래서 재무상태표라는 표에는 이렇게 부채와 자본으로 나눠 쓰고 우리가 빌리는 거, 채권은 여기 부채에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진짜 많이 들어봤던 그 채권. 채권이란 뭘까요? 채권의 사전적 의미는 이래요. 근데 제가 이 국어사전을 왜 가져왔냐면요. 채권하면 우리 보통 돈 받을 권리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물론 채권 채무할 때 그 채권은 그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 얘기를 할 때는 그 채권이 아니에요. 저도 사실 그건 줄 알았거든요, 예전에. 여기 보시면 이 권자가 문서를 뜻하는 권자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빌린 돈의 금액을 적는 장부, 이게 1번의 의미이죠. 우리가 채권 시장할 때 말하는 그 채권은 사실은 이 문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뜻을 보시면 자금을 차입하기 위해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돈을 빌리려고 발행한 종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채권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굳이 얘기하냐면요. 앞으로 채권 이야기를 할 때 이 종이를 생각하면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채권이다 하면 이렇게 생긴 종이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여기 채권이랑 같은 권을 쓰는 게 증권이에요. 근데 전 또 예전에 증권 이퀄 주식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또 알고 보니까 증권이 훨씬 더 큰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증권의 권자도 문서를 의미하는 권자고요. 그래서 우리 보험 증권 이런 말 쓰죠. 그거는 보험에 대해서 증거가 되는 문서라는 뜻이에요. 이제 채권의 한자도 봤으니까 우리가 채권에는 도대체 뭐가 써 있나 이걸 하나씩 볼게요. 우리 햄버거 가게 얘기 기억나시죠? 이제는 그게 회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100억이 필요하다고 해요. 은행에 빌리러 왔어요. 그랬더니 이런 종이를 줍니다. 우리 이런 거 써보신 적 있으시죠? 대출 받으러 가면 그 정신없이 뭔가 막 쓰고 사인하고 하는 그런 종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이름을 잘 썼는지, 그쵸? 내가 빌리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얼마를 빌리는지, 도대체 언제 갚아야 하는지, 대출 기간, 그래서 대출은 돈은 언제 받는지, 이 같은 말이죠. 대출 만료일이 언젠지, 그리고 금리가 얼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자율이 얼만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자율에 보시면 금리, 우대금리, 가상금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금리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여기 금리 영상 한번 참고해 주세요. 근데 오늘은 금리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종이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는 걸 보기 때문에 이제 넘어갈게요. 그러면 돈을 빌릴 때 은행에서만 빌려야 하나요? 나는 100억 이나 필요한데 은행에 갔더니 은행에서 10억만 대출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회사는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돈을 조금씩 빌리기로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돈을 빌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돈 그냥 받고 "아 고맙습니다." 하면 안 되겠죠. 뭔가 사람들한테 증거가 되는 문서를 줘야 되잖아요. 아까 은행에 가면 그 많이 쓰는 것처럼 뭔가 종이를 줘야 돼요. 그게 바로 채권입니다. 이렇게 생긴 채권을 주는 거예요. 우리 채권 공부할 때는 다 80년대로 가요. 다 종이로 일하는 시대예요. 전자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돈을 빌려줬어요. 나는 그거에 대한 증거가 되는 문서로 채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럼 채권에는 어떤 내용이 써 있을까요? 우리 대출 받을 때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게 써 있을 겁니다. 내가 언제 빌렸고, 얼마를 빌렸고, 이자를 얼마를 줘야 되고, 만기는 언제다. 즉 내가 언제 갚는다. 이런 얘기를 내가 채권에 써서 줘야 이 사람들이 안심을 하고 돈을 빌려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언제라는 의미는 빌린 날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돈을 받은 날을 말하는 거고, 그 말은 이 채권이란 종이를 발행한 날을 얘기합니다. 채권이란 종이를 찍어준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를 빌렸다라는 건 지금 여기 채권 보시면 500만 원이라고 써 있죠. 이 얼마는 내가 만기에 내가 얼마를 갚아야겠다라는 거를 써 있는 거예요. 우리 그 금액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액면 금액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 이 종이에 써 있다는 금액이에요. 같은 말로 액면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이자를 볼게요. 제가 이자를 5%를 준다고 했어요. 그럼 그것도 어디다 써 놔야겠죠. 그래서 여기 종이에다가 씁니다. 마찬가지로 그 종이에 썼다고 해서 액면 이자라고 불러요. 그리고 같은 말로 표면에 써 있다 해서 표면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이자라는 말은 금리죠. 그래서 표면 금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액면 이자, 표면 금리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표면 금리라는 거는 이 종이에 써 있는 이자를 말하는 거다라는 거죠. 만기는 뭐예요?
말 그대로 만기일이에요. 내가 언제 돈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채권은 이런 식으로 씁니다. 제가 100만 원을 빌렸고요. 1년 뒤에 갚을 거고요. 5% 입니다. 그러니까 이 1 년은 정확히 말하면 2023년 1월 1일 발행일에 제가 빌렸고요. 2024년 1월 1 일에 갚을게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제가 줄여서 여기다 1 년이라고 썼어요. 그것들의 용어가 발행일, 액면금액, 액면이자 또는 표면금리, 그리고 만기일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어때요? 은행 대출할 때랑 똑같죠? 이게 지금 제가 계속 예를 들고 있는 실제 채권입니다. 위에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국민주택 채권 이렇게 써 있죠. 근데 사실 저도 이런 채권을 본 적은 없어요. 이제 실생활에서는 다 전자로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채권이 있죠. 근데 오른쪽 거 한번 보세요.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쿠폰처럼 막 뭐가 달려 있죠. 이거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이 쿠폰은 뭐냐면요. 이자를 줄 때 쿠폰을 내고 이자를 받아가세요라고 이 쿠폰을 발행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이자 받을 때가 됐는데 하면 이 쿠폰을 들고 가요. 우리 지금 80년대라고 했죠. 쿠폰을 들고 회사로 가면 이거 채권 가지신 분이시군요 하고 이자를 줍니다. 우리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표채라고 불러요. 여기 이는요. 이자할 때 그 이예요. 이익이 있다는 거죠. 표는 말 그대로 표예요. 매표소 할 때 그 표고요. 채는 채권. 그래서 영어로도 쿠폰 본드예요. 쿠폰이 딸려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표면 이율에 따라 우리 아까 표면 이율 봤었죠. 종이에 내가 이자율 얼마다라고 적어 놓은 거잖아요. 그 표면 이율에 따라서 한 해 동안 지급해야 하는 이자를 일정 기간 나눠 줘요. 그러니까 1 년에 한 번 이자를 줄 수도 있고 매달 이자를 줄 수도 있고 한 거죠. 그 이자를 줄 때 이 쿠폰을 제시를 해요. 그래서 내가 쿠폰을 들고 회사를 가서 "나 여기 이자 받을 때 됐어요." 하고 제시를 하면 회사가 이자를 지급합니다. 자, 근데 왜 굳이 이렇게 쿠폰을 첨부해 놨을까요? 뒤에 나오겠지만 이 채권은 중간에 사고 팔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은행 예금을 내요. 혹은 제가 대출을 받아요. 그러면 저는 이런 쿠폰이 필요가 없죠. 그냥 자동이체 해 놓는 딱 그 사람이 정해져 있고 대출을 받았어도 그 은행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똑같이 주면 되는데 이 채권은 중간에 사고 파니까 주인이 바뀌어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누구한테 이자를 줘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쿠폰을 들고 오면 '아, 이 사람이 지금 이자를 받을 사람이구나.' 하고 그 사람에게 이자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채권에 지금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지 봤어요. 채권에는 발행일, 그리고 만기일, 그리고 액면금액, 액면이자 또는 표면금리라고 하는 이 대출의 조건들이 다 써 있는 거고요. 또 그거를 이렇게 이표채라는 의미로 발행을 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표채는 채권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대부분이 이표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같이 본 거예요. 우리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다 봤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채권과 금리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볼게요. 오늘도 공부한 우리 정말 대단하고 멋집니다. 감사합니다.